네, 안녕하십니까.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정하입니다.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여름 근무하다가 8월 12일부터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 파견 나와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한 정보 지원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설명드리면은 첫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협력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센터의 개요와 역할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에 소재부품 장비기업 경쟁력 제고에 관한 간단한 설명드리고 몇 가지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협력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민관 협동입니다. 여기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업종 단체에서 반도체, 전자, 자동차, 로봇 이런 업종 단체에서 많이 협회에서 와 계시고요. 또 관에서는 이 부처 금융위, 그다음에 국세청, 행안부, 관세청 이런 관에서 나와 계시고 또 유관기관으로서 전력물자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평가관리원, 코트라 무보 이런 데서 나와 계시고 전부 한 군데에 모여서 센터에 모여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이 5층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 주시거나 또 이메일을 주시든지 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밖에서 이제 지역에서 각 지자체, 17개 지자체, 그다음 지방중기청, 또 무역협회 지붕 이렇게 지역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도 지역별로 또 이렇게 설명회나 상담, 애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센터장님 나와 계시고요. 그 밑에 이제 산업부에서 총괄과장님 계십니다. 그 총괄과장님 밑에 품목별로 지원 담당하시는 협단체에서 나와 계시고 또 무역통관 담당하시는 분, 금융 담당하시는 분, 또 중소기업 담당하시는 분, 환경부 관련해서 또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기술개발 담당, 지역 담당 이렇게 해서 각 파트별로 담당하시는 전문관들이 모두 파견 나와 계시고 그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과 협단체가 협력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센터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현재는 이제 초기 단계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설명회도 일종의 정보 제공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 제공은 이제 전략물자 관련된 품목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제도하고 그에 따른 영향 그다음에 정부 지원 내용 등의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이와 같은 설명회나 또 1대1 상담회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은 저희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홈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다 설명이 잘 아주 구축되어 있고 그 온라인을 통해서 또 질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Q&A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을 이제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품목별로 해당 관련 기업이 한 12,000개,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해도 12,000개가 넘고요. 해당 그 기업들의 이제 수입 동향, 재고 현황 등 수급 실태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현장 방문을 해서 1대1 상담하고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로사항이 파악되면 수급 애로를 지원을 하는데 이 수급 애로는 현재로서는 가장 급한 거죠. 일단은 뭐 재고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관련 부처나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물량하고 대체 수입처 를 확보하는 일, 그 다음에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 인허가 같은 거 신속 처리하는 당장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이제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수급 애로 지원 쪽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은 피해 기업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기업은 아직 없는데 이게 발생하는 순간 굉장히 문제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없지만 피해 기업이 만약에 발생하면은 국세나 관세, 납기 연장, 또 징수 유예 이런 것들을
세제와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 보증 이러한 금융 지원 또 추가 유동성 공급 등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정보 제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온라인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홈페이지 japan.cost.or.kr 요거를 이제 책자에 있으니까 여기 반드시 들어가시면 이제 창이 하나 뜨거든요. 이제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 창에 우리 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품목을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또 수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로 중요한 이제 원재료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그게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략 물자인지 아닌지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보가 쭉 제공이 되거든요. 8월 1일부터 게시해서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은 규제에 관련된 종합정보하고 어떤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가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러한 설명회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그 기본 정보로서 어떠한 규제를 하고 있는지 규제 정보, 그 다음에 변경된 제도, 그 다음에 품목과 그 품목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또 법령과 일본 CP 기업. CP 기업은 오늘 구체적으로 세 번째 이제 코트라에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일본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수출이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을 자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 3년 정도 포괄적으로 종전과 또 화이트국가하고 똑같게 이렇게 수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 CP 기업이 에서 우리가 만약 일본의 CP 기업에서 수입을 한다면은 기존과 큰 문제 없이 동일한 수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CP 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건 이따가 세 번째 코트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고 월간 동향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항으로서 설명회가 오늘 같은 이런 설명회 개최가 언제 일어나는지 개최 정보 또 필요하다면 교육과정 신청할 수 있고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센터에서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일본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 물자가 한 112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59개 정도는 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좀 분량도 좀 되고 금액도 되고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그 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애로조사는 저희 콜센터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 에스크메일 이것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메일을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면은 바로 지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상담과 현장 방문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애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그다음에 17개 지방자치단체. 매일매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설명회나 상담회 또 이런 지역 내부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지역에 있는 어떤 설명회나 이런 것들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업종별 협단체가 있죠. 협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철강협회, 뭐 반도체협회 굉장히 많죠. 그 협단체에 가입되고 있으면 그 협단체에서도 현재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단체를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가장 이제 가까운 우리 회사하고 가까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로 유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통관 문제, 무역 보험 문제, 자금 등. 왜냐하면 이제 빨리 그 재고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통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 확보가 일본어로부터 안 되면 대체처를 발굴을 해야겠죠. 코트라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일본에서 안 되면 뭐 독일이나 유럽 또 미국 다른 나라에서 대체처가 있는지 또 그것도 안 되면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또 기술 개발이
또는 또 인허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생산이 된다면은 생산량을 크게 좀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에 대한 인허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대한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거,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관련 규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이러한 유형으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관이나 이런 것들은 즉시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대체처나 뭐 R&D가 필요하거나 이제 패스트 트랙이 필요하다, 인허가에 대한 이런 건 유관기관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나 제도 이런 것들은 관계 부처에서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조정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세 번째는 이제 수급에 대한 애로 지원.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재고 확보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도 수입이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세 가지 품목 있죠. 불화소나 폴리이미드나 뭐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이렇게 세 가지 품목 말고 또 추가로 뭐 4개, 5개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올라간 다음부터는 수급이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20개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를 좀 늘려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1개월, 짧게는 1개월, 뭐 길게는 뭐 1년씩 재고를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뭐 3개월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1년 정도는 뭐 구매선을 바꿀 수 있겠죠. 구매선을 바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규제 품목 대상으로 이제 보세구역 내에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도 필요하겠고요. 또 신고 수립 물품의 반출 기간도 연장하거나 또 수입 신고 지원 가산세도 뭐 면제하는 이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도 신속하게 수출 규제 품목이 반입에서 반출까지 상시 통관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청에서 나와 계시니까요.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여기 보면은 즉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수입처 확보 지원입니다. 신규 수입처는 재고 확보가 여의치 않을 때, 그럴 때는 다른 데서 수입을 해와야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신규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 위한 제도로 무역보험, 그 다음에 공급처를 새로 발굴하기 위해서 코트라 무역관에 그 전 세계 무역관이 많이 있죠. 코트라에서. 그런 코트라에서 소재 부품 공급업체를 뭐 3개에서 5개씩 이렇게 발굴을 해주고 그 현지 활동도 지원해 주는데, 비용을 기존에 이런 게 이제 30만 원이 들었다면 그 절반으로 줄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 설비를 확대. 예를 들어서 그 수입하고 있는 품목이 우리나라에서도 다행히 어느 정도 소량 생산을 하고 있을 수 있죠. 소량을 생산을 하는데 일본에서 수출을 제한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생산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생산 설비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화학물질 관리법이나 뭐 화학물질 평가, 그 다음에 산업안전법, 이런 법들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것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 화관법에서 70일에서 30일로 영업 허가 변경 신청을 단축해 드리고 있고요. 화학물질 평가에서도 뭐 한시적으로 선 제조를 이제 먼저 제조하고 나중에 평가받는다, 이런 절차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설비를 캐파를 늘리지 않고 생산 설비를 확대하려면은 공장의 가동 시간을 연장하면 되겠죠. 8시간 가동하던 걸 12시간, 뭐 24시간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장 근로가 필요합니다. 연장 근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52시간 이런 규제, 그런 것들을 이제 특별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인가 연장근로 제도 활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재량근로제 활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와 계시고, 그에 대한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캐파를 국내에서 누리고 싶으면 이런 연장근로제도 반드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이제 피해 기업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피해 기업이 발생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세제를 지원하죠. 그래서 신고 납부가세나 이런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하고 또 경정 청구, 법인수납 부가세 이런 것들의 경정 청구를 즉시 처리해주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제 지원으로서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센터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대상인지 아닌지 해당 여부 이런 것들 절차 등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이제 피해 기업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관세 같은 것도 뭐 관세에 대한 납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관세 환급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도 지원합니다. 원산지 FTA 원산지 검증도 1년 정도 일정 기간 제외를 해두고 있습니다. 금융 세제 이제 앞에 이제 세제 지원이고 이제 금융 세제 지원 피해 기업 등에 대해서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회로 그래서 만기 연장, 유동성 공급, 경쟁력 제고 지원을 하고 있고 기존 차입금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그다음에 신규로 이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중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크루브 프로그램은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 신설된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취사 선택하셔서 선택해서 유리한 걸로 지원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으로서 뭐 19년에 올해 10조 원 이상 규모로 소부장이죠. 소부장 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 R&D, M&A 등 소요 자금을 다각도로 새로 생긴 것들인데 이제 지원 대상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이니까 1,120개가 되겠죠. 및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그 5일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8월 5일에 보도 자료 이런 보도 자료도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 자료 중에서 첫 번째로 게시된 보도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거는 좀 내용이 좀 많이 있긴 있지만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 다운로드해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관련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제 기존의 R&D 오늘 아마 평가관리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텐데 경쟁형 R&D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R&D 과제에 뭐 2개 과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전에는 중복성 때문에 하나의 R&D를 하나만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2개도 준다. 상호 보완은 R&D, 뭐 기술 도입 R&D. 기술 도입도 아주 좀 전에 물론 이게 이 제도가 뭐 2, 3년 전에 생기긴 했지만 기술 도입이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걸 사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다 개발된 거 사오는 건데 뭘 국비를 지원해 주느냐. 근데 요새는 기술 도입하는 것도 오히려 거꾸로 더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도입해서 추가 개발하는 거 이런 우대를 오히려 해주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대학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이제 앞으로 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의 자율적 목표 설정을 변경을 한다는 것은 기술 개발을 수행하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목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음대로 개발을 하는 거죠. 완전히 자유로운 그러한 과제 관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요. 또 현재 기술이 미확보된 단계인지 또 상용화 전 단계인지 또 양산 단계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신뢰성하고 실증 테스트 이게 사실상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위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신뢰성 테스트지 않습니까? 이게 신뢰성 테스트가 돼야 수요 기업에서 해당 개발 제품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수요 기업하고 공급 기업 간에 4가지 협력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뭐 협동 연구 개발형, 또 서플라이 체인 연계하는 거,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 공동 재고를 확보하는 거 이런 유형별로 나눠서 수요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협력 모델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세제, 입지 규제 완화 완전히 패키지로 총력을 지원하니까 이게 이제 구체화돼서 공고가 될 것 같아요. 9월 달에 공고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그것을 보시고 좀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M&A 필요하면 이제 가장 빠르겠죠. 얘는 M&A가 기존에 돌아가 있는 공장 인수하는 거니까 인수금융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상을 발굴해서 전문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 사례 뭐 여기 4가지 정도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된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A사가 있다 했을 때 이제 대체처를 다변화를 해야겠죠. 그때 이제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 애로를 제기하였고요. 저희 센터에서 코트라를 통해서 대체처를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또 20개국 사전 조사에서 이 중 5개 골라가지고 대체적 발굴이 가능해서 심층 조사를 이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사례예요. 또 두 번째,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뭐 예를 들어 뭐 폴리이미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구축해야겠죠.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일본 수출 규제로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질 경우에 공장 증설 등 향후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저희 센터 장을 단장으로 해서 여러 유관기관, 금융위, 코트라 다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대체처를 발굴하고 그 대체처로부터 수입한 소재에 대한 신뢰성 테스트, 그 다음에 공장이 증설할 경우 인허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금융 관련인데 이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여 수요 기업에 납품하는 C사하고 D사가 있는데요. 원자재 수입 차질이 예상이 되죠. 그러면은 대체처를 찾고 대체처가 여의치 않으면 이제 빨리 재고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선 재고 확보를 위한 운전 자금을 요청하였고 그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즉시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자동화 기기 제조업체인 E사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일본 수입이 어려워질 경우 대비해서 원자재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였고 해당 보증기관이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별 보증을 지원하였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례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대표적인 거 4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구체적인 거는 이따 다 끝나고 상담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